네, 지금 이 시간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이 알프스 처리를 거친 후에 바다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방출이 시작되던 때 저희 CBS 녹화뉴스 취재진도 후쿠시마 현지로 갔는데요. 직접 일본 현지 다녀온 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류는 뭐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원전 안까지 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취재진은 어디까지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네, 일반 시민은 원전과 3.5km 정도 떨어진 후타바란 마을까지는 좀 접근이 가능한데요. 저희 취재진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과 어민들 반응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후쿠시마현 최대 항구인 오나하마항 주변을 취재했습니다. 네. 네, 원전과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여기도 쓰나미가 몰려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만난 어시장의 한 상인은 대지진 당시에 거대한 파도가 어시장을 덮쳤던 그런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전에 좀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이 어민과 시민들 상당히 많이 만나보셨더라고요. 네, 반응이 좀 어땠어요? 네, 방류 바로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좀 어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보였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카메라를 좀 들고 갔는데 이 카메라를 보자 좀 찍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크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현의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 씨를 전화로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노 하루오 씨는 후쿠시마 사람 모두가 다 100%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 역시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근데 임 기자가 며칠간 취재를 하고 이분들 만나보면서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 이런 걸 좀 총평을 해서 말씀해 주실 네. 수 있나요? 네, 취재진이 만난 시민단체와 그리고 시민들은 입을 모아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약속을 깨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깼다. 네, 이 약속이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후쿠시마현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는 없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네네. 이 약속을 정부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깼다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신감. 이 배신감이라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그도 그렇게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회의 마치고 와서 22일에 광유 회의 열고 이틀 뒤에 이제 바로 방류 결정을 해서 네, 저희 그렇습니다. 취재진도 정말 급하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격렬하게 막 시위가 있기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일본 분들은 이만큼 더 분노하진 않으시지? 그 배신감이라는 심정만큼 강한 표출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네. 옆 나라에서 좀 보기에는 일본을 왜 이렇게 잠잠할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일본 시민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방류 당일 직전까지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오염수 방류는 범죄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시민 스기하라 코우지 씨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이 지구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부가 2차 가해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후쿠시마현 어민 주민들과 함께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에 나선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 변호사는 바보에게는 쓸 약이 없다 이렇게 일본 속담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보에게는 쓸 약이 없다. 네. 구체적으로 뭐 와닿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또 어떤 의미죠? 일본에게서 백약이 무효다 이런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더 이상 비난을 한 답이 겁니다. 없다 네. 이렇게. 참.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가 이제 뭐 저희도 다 옆 나라로서 겪긴 했습니다만 아직 현지에서는 또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데서 느끼는 그런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게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무력감이나 배신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 뭐 실제로 저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한 12년 정도 지금 흐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는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취재할 때만 해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랑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좀 12년의 세월만큼의 고통의 단절이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후쿠시마 어민 그리고 주민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 시민들에게는 이 고통이 매 순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좀 그렇게 네, 느끼셨어요? 이를 체감했던 것이 제가 도쿄 신주쿠에 있는 요요키 방사능 측
측정소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먹는 분유나 우유 이런 곳에 좀 방사능 물질이 있나 측정하는 곳입니다. 네네. 네,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일본 시민이 아이의 몸 안에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좀 쌓여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소변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지 거기 사시는 네.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걸 체크하면서 네, 살아가시겠네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주로 후쿠시마 아이들의 소변은 주로 대부분 이곳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원전 사고에 있어서 여전히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토양 등의 방사능 수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소변, 그러니까 인체의 방사능 수치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계속해오던 저희가 후세야 유미코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저희 취재진 앞에서 울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일본이 이제 공식 발표하기로는 이 오염수 방류 30년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취재 결과로는 이 100년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또 듣고 오셨다고요?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한 다음에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모두 폐로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취재진이 만난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한 고토 마사시 공학 박사는 30년 폐로 계획은 사고가 나지 않은 원전 기준이다.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에는 녹아내린 데브리, 즉 핵 연료 잔해가 이미 몇백 톤씩이나 쌓여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 더 걸릴 일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설계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부흥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방류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임 기자 취재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